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길입니다. 이번에는 28번째 주제입니다. 주제 이름은 고려의 신분제도인데요. 사회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분제도죠. 그래서 신분제도 관련된 내용을 일단 볼 텐데 교재는 26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263페이지 1번에 고려사회의 특징이 있는데 문벌귀족 사회다. 개방적 사회다라는 얘기는 신분이동이 조금 된다는 얘기죠. 고대보다는 개방적이다 이 의미고요. 그 다음에 대가족 중심, 네, 이거는 특별한 얘기 없고 성씨의 일반화 나와 있는데 여기서 챙겨야 되는 지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본관제라는 건데 이 본관제는 어디 무슨 씨 이런 거예요. 뭐 경주 김씨 이런 거. 그러니까 경주 지역의 대표 성씨는 김씨다. 이 얘기가 뭐냐면 호족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조치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민이 성씨를 보여한다. 원래 있으면 있던 거 쓰고 없으면은 중국 거 가져다 쓴다라고 써 있는데 이 문장은 주의하실게요. 이 문장은 모든 사람들이 성씨를 가진다 그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노비는 성씨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신분구조 밑에 볼게요. 자, 고려의 신분은요. 고려의 신분은 3개가 아니라 이제는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4개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제일 위에가 이제 귀족.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전에 없었던 계층인데 중류층이에요. 중류층.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중류층 같은 경우에는 중류층 이렇게 여기는 이전에 없었던 계층인데 귀족을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지배계층이고요. 여기까지가 지배계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 백성, 대부분이 농민이겠죠. 이쪽에 양민이 되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이 노비, 천민이 됩니다. 천민. 그래서 신분이 이제는 고대는 3개였는데 지금은 4개가 된 거죠. 자, 그럼 그 가운데 문제는요. 문벌귀족 같은 경우에는 가문이 벌렬화되었다. 지배계층. 맞죠? 그래서 교재 264 보시면 264. 호족과 육두품들이 중앙에 올라와서 귀족화되었고요. 이들은 보수적이에요. 폐쇄적이고. 그래서 지배계층 가운데 지금 귀족 얘기를 하게 되면 전반기 대표 귀족이 문벌귀족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 대표 귀족이 권문세족이고요. 둘을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비교를. 그래서 문벌귀족의 특징을 쭉 읽어보면 과거와 음서를 쓴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볼 때는 관리로서 과전도 받지만 공음전도 있다. 우리 음자들하는 것들은 조상의 음덕 맞죠? 그래서 조상의 덕을 보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음서는 과거 시험 없이 관직 진출하는 거고요. 공음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세습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세습이 되는 토지입니다. 자, 그리고 문벌귀족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게 결혼을 자기들끼리 하더라. 그게 폐쇄적 통혼권이고요. 그리고 귀족의 특징이 귀족은 수도에 살아야지 귀족이에요. 그래서 귀족한테 형벌에 해당되는 거 요게 이제 고려시대 키워드인데 귀양이 아니라 귀향이에요. 향.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귀족은 수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귀향이라는 형벌은요. 고려의 키워드고 귀족을 향리화시키는 형벌이에요. 귀향. 네. 그래서 그게 바로 귀향이고 대표 가문들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신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권문세족 나와 있는데 권문세족은 후기 대표 귀족이고요. 정치 성향을 봤을 때는 이들은 친원파죠. 사상적으로 봤을 때는 불교고요. 그리고 관직 진출할 때는 문벌귀족은 과거 음서를 둘 다 활용하지만 권문세족은 주로 음서만 해요. 음서만. 왜냐하면 원나라의 아부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유교적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권문세족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특징,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쪽 얘기인데 산천을 경계로 한 농장과 백성들을 뭘로 만든다? 노비로 만든다. 특히나 농장은 산천을 경계로 한다라는 거, 그거까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산천 경계.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비판하면서 성장한 게 오른쪽 양가로 4번에 있는 신진사대부인데요. 지방 향리의 아들로 사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리야. 그리고 과거를 통해 중앙 진출한다. 원래 최초의 기원은 우리 무신직권기로 잡는데 무신직권기 우리 최후의 서방이 있죠. 네. 자, 근데 신진사대부가 세력화되는 시점은요. 공민왕 때예요. 공민왕이 정방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세력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신진사대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류층을 보시면 266페이지에 중류층에는 주의할 게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있죠. 중류에는 지방의 실무 담당하는 향리, 역에 근무하는 영미, 군인, 군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름만 보면 대충 뭐 하는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궁중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남반이라고 하고요. 궁중실무. 그 다음에 중앙관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중앙관청의 서리 또는 잡류라 불러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계층이죠. 특히나 고려의 향리는 조선의 향리랑 비교해야 되는 게 또 시험 문제가 됩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양민 쪽에 보시면 키워드가 하나 또 있는데요. 일반 백성을 고려에서는 또 백정이라 불러요. 백정. 그래서 우리가 귀양이란 키워드를 여기서 하나 보셨는데 일반 양민 가운데 농민들을 또 뭐라 부른다? 백정이라 부른다. 그래서 백정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농사를 주로 짓고 그 다음에 국가에 세금을 냈다. 이게 어느 시기냐? 그러면 이제 고려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는데 공노비, 산노비, 공노비 안에 이벽, 외거, 산노비 안에 솔거, 외거. 그리고 물건이기 때문에요. 물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된다. 근데 구분하실 거는 외거노비는 밖에 사는 대신에 몸값인 신공을 내야 되는데 신공. 몸값을 내야 되는데 몸값을 낸다는 점을 제외하고 일반 백성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거노비는 재산 소유까지 가능하다. 그런 게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쭉 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5번이고요. 12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거꾸로 4번부터 볼게요. 군반, 남반과 같이 일정한 정치적 기능을 나타내는 몇 개의 반이 설정되어 있다. 군반은 군인, 남반은 궁중실무, 중인들에 해당되죠. 중류층.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한 지문씩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본관제가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이 얘기는요. 호족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조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하는 지문을 더 봤었던 게 일반 평민이 성씨를 보유하는데 평민이 성씨를 보유하니까 노비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뭐든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지어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귀향시키는 형벌이 있었다. 귀향은 귀족을 향리화시키는 요거는 형벌이라 했죠. 그래서 고려는 여기 보시면 신분의 이동이 돼요. 귀족을 향리화시킨다. 귀향 또는 향리가 과거 시험 봐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아까 표현 봤지만 이전의 고대에 비해서는 이 사회는 개방적이다라는 거죠. 개방적. 물론 시험에 잘 나왔던 사료 가운데 고려사에 등장하는 노비 평양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모아서 양인이 되고 나중에 관직까지 진출하는 사례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개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번 보시면요. 화척, 제인, 양수척이라고 있는데 화척과 양수척은요. 도축업자예요. 그 다음에 제인은 광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호적에 올려서 역을 부담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도축업자 같은 경우는 기원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도축을 하지 않아요. 그럼 도축은 누가 하느냐? 저기 위에 유목민족에 해당되는 거란이나 여진 그런 애들이 도축이 생활하던 애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동하면서 생활을 해요. 이동하면서 생활하면서 뭐 제인, 뭐 광대 역할하면서 뭐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 잡고 돼지 잡아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호적에 올려서 역을 부담시킬 수가 없는 계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정이라는 게 일반 백성이다라고 했는데 요게 구분해야 되는 게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백정이란 말이 뭘로 한정되냐면 조선의 백정은 도축업자로 한정이 됩니다. 도축업자로 한정. 그래서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고려에서는 도축업자를 화척 또는 양수척이라고 했는데 백정은 일반 백성이었죠. 고려 땐.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특정 계층으로 한정되는데 그게 누구다? 바로 도축업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사회 신문제도 내용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